지금 세계 경제가 뭐랄까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중앙은행들이 서로 다른 밧줄을 잡고 정반대 방향으로 힘껏 땡기고 있거든요. 이 힘겨루기가 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 보시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싶으셨을 거예요. 그쵸? 한쪽에서는 금리를 내린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올린다고 하고 통화 가치는 또 예측이랑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요. 자,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신호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 정말 알쏭달쏭한 퍼즐입니다. 미국 연준은 곧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시장의 대출 금리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요. 일본은 수십 년 만에 금리를 올리면서도 이건 긴축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죠. 바로 이 상반된 움직임이 지금 글로벌 경제에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줄다리기의 한쪽 끝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지금 연준은 그야말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매파적 인하. 아니, 매파적인데 인하를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금리를 내리면서도 매처럼 날카로운 발톱은 숨기지 않겠다니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일단 금리는 내려주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물가 다시 오르면 우리 가만 안 있어. 하고요.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걸 막으면서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아주 고도의 줄타기 전략인 셈입니다. 아니 그럼 연준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경기가 식는다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불씨가 아직 안 꺼졌다고 난리인 거죠. 자, 한쪽을 보세요. 노동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1월 민간 고용 지표를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웬걸요? 오히려 32,000개나 일자리가 줄어든 거예요. 이건 경기 침체 막으려면 빨리 금리 내려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런데 반대쪽을 보면 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이게 여전하다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려 4.1%예요. 연준 목표가 2%인데 이걸 한참 뛰어넘는 수치잖아요. 이러니 섣불리 돈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설상가상으로 정부 셧다운 때문에 2달치 공식 데이터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깜깜한 밤에 계기판 몇 개가 꺼진 비행기를 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자, 이제 줄다리기 밧줄의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마이너스 금리라는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드디어 금리를 올립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일본도 미국 못지않게 머리가 아픕니다. 자기들만의 내부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인플레이션. 보시면 도쿄 근원 물가가 2.8%, 일본은행 목표치인 2%를 계속 넘고 있거든요. 그 잃어버린 수십 년을 생각하면 이제 드디어 금리를 정상화할 명분이 생긴 셈이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은행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현실이 있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정작 사람들 주머니 사정은 어떨까요? 실질 임금이 9개월 연속으로 줄었고요. 소비는 3%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데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가 그냥 꽁꽁 얼어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긴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돈 푸는 강도를 살짝 조절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리는 올리지만 이건 본격적인 긴축 신호탄은 절대 아니라고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거죠.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가 엿보이죠? 자,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 명은 밧줄을 놔주는데 한 명은 확 당기니까 그 사이에 낀 다른 나라들은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 두 거인의 힘겨루기가 글로벌 외환 시장을 그대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보통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 같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 같으면 엔화 가치는 올라가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국 원화도 강해져야 맞는데 이상하게 원화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한국 경제의 특이한 구조, 이른바 K자형 회복에 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한쪽 팔, 즉 수출은 반도체 덕분에 훨훨 날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니까 수출 기업들은 신났죠. 그런데 다른 쪽 팔, 즉 내수는 죽을 맛입니다. 원화가 약하니 수입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사람들 지갑은 다치고 기업 투자도 얼어붙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제 한쪽은 좋은데 다른 한쪽은 나쁘니까 나라 전체 통화 가치가 힘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서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일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글로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 둘째,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가 내는 대출 이자가 바로 싸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셋째, 일본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날 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들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즉 K자형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장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요. 그런데 시장이 앞으로 경제가 더 불안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해버리면 오히려 장기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풀었는데 정작 우리가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더 비싸지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지금 거대한 경제 줄다리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는 힘과 물가를 잡으려는 힘, 이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 과연 어느 쪽 밧줄이 먼저 끊어지게 될까요? 그 결과는 우리 경제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